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팔자다. 간명할 쌍이네. 말년에 병치레할 얼굴이다와 같은 악담에 가슴 철렁하신 적 없으신가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보다 유독 수척하고 생기가 없어 보여서 내 몸 어딘가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며 겁이 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저는 껍데기만 훑어보는 옛날 방식의 관상법은 모조리 치워버리고 건강을 해치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의 말년 관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현대적이고 철학적인 관상학적 재해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바꾸면 관상이 바뀌고 관상이 바뀌면 여러분의 말년 건강 또한 좋아집니다. 그러니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을 들여다보는 게 말년의 건강한 관상의 기준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국과 부적을 써라. 이거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건강을 해치는 그 잘못된 습관부터 바꾸십시오. 내 의지로 숟가락을 들고 내 발로 직접 화장실에 다녀오고 내 폐로 숨을 들이쉬는 이 당연한 일들이 유독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운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얼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건강해지는 올바른 습관과 그 습관을 정착해 놓으면 말년의 건강한 관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결 1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년의 안색이 탁한 분들은 대개 수면의 리듬이 무너져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유튜브 화면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술 기운을 빌려 잠을 청하는 못된 습관은 육체의 회복을 늦추거나 피로도를 끌어올립니다. 의학적으로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염증을 조절하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자고 일어나 맞이하는 상쾌한 아침은 여러분에게 맑은 얼굴을 선사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최고의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주무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잠이 보약인 겁니다. 둘째,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모른다 라는 것은 내 몸을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기름과 자극적인 조미료로 범벅된 배달 음식은 여러분의 말년 건강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제철 채소를 다듬고 내가 직접 조리를 한 후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즐기는 사람의 안색은 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 들어가는 걸 통제하는 힘이 곧 여러분의 건강을 높이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득이 되려면 남의 몸에 값싸고 해로운 음식을 먹일 수밖에 없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배달 음식을 먹었다는 건 나에게는 손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겠죠. 좀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조리해 드시는 게 여러분이 말년에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픈데 인자한 미소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저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긴 시간을 보내는 사소한 습관은 우리의 척추를 휘게 하고 그 통증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신경까지 갉아먹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은 정말 짜증나는 질병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꼿꼿한 허리는 말년에 건강한 관상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너무나도 쉽게 수술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수술이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수술도 수술이지만 허리 근육부터 키우고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게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저 참고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50대 이후의 몸은 오래된 기계와 같습니다. 한번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고 회복하는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예전엔 거뜬했어 라면서 지금도 육체를 막 쓰는 건 여러분의 말년 건강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열심히보다 아껴서 살아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내 몸의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고 에너지를 배분할 줄 알아야 얼굴에서 필요한 기색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건강한 노후를 맛보셨으면 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러니 과격한 운동이나 과격한 노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말년의 귀태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추운 날 몸을 웅크려야 하고 아픈 무릎을 이끌고서 거친 일터로 나가야만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내 몸을 혹독한 환경에 내던지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보호막이며 그 여유가 얼굴에서 비굴함을 지우고 당당함을 심어줄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말입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물질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관상의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 가족을 위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큰 자식 걱정에 밤점 설치는 무리한 책임감은 당신의 건강을 나쁘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때 비로소 얼굴에 서린 도끼가 빠지고 말년의 건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명절에 제사상 차리겠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자식 김장김치 주겠다며 몸을 혹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그냥 사서 보내주거나 최대한 편리한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사상 음식 장만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하셨다가 이제는 시장에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사서 올리십니다. 그렇다고 조상이 못살게 굴지 않습니다. 그런 조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서운한 거 화를 입안에 꾹꾹 눌러 담으면 인매는 우울한 모양으로 처지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든 일기를 쓰든 감정을 제때 비워내야 합니다. 화나 분노가 가득한 감정을 체내에 고이지 않게 그때그때 흘려보내는 사람의 얼굴은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 보는 사람마저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게 건강한 관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참고 살지 마시고 무조건 배출하십시오. 배출이라는 게 대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배출은 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욕이든 뭐든 말입니다. 여덟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그저 체면 때문에 억질로 붙잡고 있는 것만큼 말년 건강을 망치는 일도 없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 보십시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면 신경 긴장이 사라지며 매서웠던 눈매가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저도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불필요한 인연은 모조리 정리했더니 스트레스도 덜 받고 돈도 아끼게 되었으며 그 돈으로 내 몸에 질 좋은 음식까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구조입니까? 인간관계가 복잡할수록 내 몸에 들어가는 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닌 모두가 좋아하는 것과 타협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두가 건강을 생각하는 건설적인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즐기고 먹고 놀고 마시는 못된 습관을 지닌 분들이신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 육체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낍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걷는 사소한 루틴이 몸의 리듬을 만듭니다. 삶의 규칙이 깨진 사람은 초조해 보이지만 자기만의 리듬을 쭉 이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품격을 풍깁니다. 그 품격이 당신을 건강한 이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니 제때 먹고 제때 싸고 제때 주무시고 적당한 속도로 씻고 적당한 양만큼 먹는 걸 지루할 정도로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건강이란 건강해지는 작은 행동을 무한 반복해서 습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건강은 관리이고 건강은 유지입니다. 열 번째, 움직이지 않는 고인물은 썩듯 몸을 쓰지 않는 노년의 관상에서는 생기가 사라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부지런히 손발을 놀려 혈액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걷는 건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걷는 게 아니라 걷는다는 것 자체입니다. 혈색이 도는 얼굴은 결국 내 육체를 얼마나 활기차게 사용했느냐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성적표입니다. 단, 뛰는 것은 웬만하면 자제하십시오. 무릎 관절 엉망이 됩니다. 가볍게 뛰는 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또한 겨울철 빙판길을 걷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11번째, 내가 어느 장소에 머무느냐가 나의 건강한 관상을 결정합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음지 가득한 곳에는 머물지 마십시오.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오는 안도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가끔은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나가 그들의 생기도 눈에 담으십시오. 밝은 환경이 내 얼굴의 그늘을 말끔히 지워줍니다. 그러니 통풍이 잘 되고 볕이 잘 들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활기찬 곳에서의 생활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말은 귀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세포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습관적으로 정말 죽겠다, 미치도록 힘들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근육은 그 말에 따라 처집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건강해지고 싶다, 내 몸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내뱉는 긍정의 선언은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해 실제 치유 호르몬을 내뿜게 합니다. 말하는 대로 얼굴 근육은 움직이고 결국 그 말이 당신의 건강한 말년의 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만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이루어지실 겁니다.
13번째, 말년의 건강한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눈빛의 총기입니다. 말년의 눈빛이 흐려지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하고 낯선 분야에 질문을 던지는 호기심은 당신의 뇌와 늘어진 기운을 깨웁니다. 당신의 혼을 젊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젊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처음이라 두려워 그저 망설이는 겁니다. 몇 번 반복하면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남의 눈치를 살필 이유 또한 없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겠죠. 여러분, 결국 말년의 건강한 관상이란 예쁘고 단단한 생김새가 아니라 오늘 내 몸을 얼마나 귀하게 대했는지, 내 입으로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내 입에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조리된 음식을 먹었는지를 내가 직접 살피는 겁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건강한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매 순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덤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라는 걸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무아진TV가 오늘 또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